돈. 돈이 뭔지 정말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일이 생길 수 있나 싶어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저에게 벌어지는 바람에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차근차근 모든 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사이다 가득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요즘은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결혼까지 하면 그나마 다행이죠. 보통은 30대 중반 넘어서 연애도 안 하고 있으면 비혼 선언 많이들 하더라고요. 저도 딱히 운명을 맡길 만한 남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럭저럭 이대로 살다 죽지 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연애라는 게 귀찮긴 하잖아요. 고작 사랑이라는 감정 가지고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저도 뭐 집에서는 언제 남자 데려오냐, 시집 언제 가냐 난리를 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명절에 친척들이 죄다 집에 모였는데 우리 집에 진짜 밉상 이모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엄마랑 어릴 때부터 생긴 것부터 행동거지 하나하나 비교당하면서 자랐다더니 6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자격지심에 쩔어있는 이모요. 그 이모가 아니나 다를까 시집을 아직도 못 갔다면서 저를 구박대기 취급을 하기 시작하는데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론은 너 만나는 남자 없잖아 로 끝났거든요. 우리 엄마도 반박해주고 싶어도 제가 남자 안 만나는 건 사실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도 못하고 부들부들 하셨죠. 근데 우리 이모가 저한테 남자 하나 소개받을래?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찝찝해서 이모가 소개시켜주는 남자는 절대로 소개 안 받으려고 했어요. 처음에 우리 엄마도 어디 팔 하나 없는 남자 데려다 놓는 거 아니냐면서 질색을 했고요. 그만큼 이모가 우리 엄마한테 자격지심 있었던 사람이니까 고운 혼처는 안 데려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모가 막 펄쩍 뛰면서 나한테 딸 있었으면 그 집에 시집 보냈지 이러면서 남자도 멀끔하게 생겼고 직장도 꽤 좋은 데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직장에 다니면서 착실하게 돈 모으며 살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삼촌들도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한번 만나나 봐 하면서 부추기길래 여기서 아니요? 했다가는 안 좋은 소리 나올 게 뻔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뭐 만나보고 영 아니다 싶으면 잘 안 됐다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솔직히 옆에서 삼촌이고 아빠고 저한테 잔소리 퍼붓기 1초 전 표정만 짓지 않았어도 그 선자리는 안 나갈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를 덥석 물어버리는 바람에 제 팔자가 아주 심각하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팔 하나 없는 사람이 나온 건 아닌지 긴장되시죠? 선자리 당일에 제 앞에 앉은 남자는요. 진짜로 멀끔하고 허우대 좋고 성격까지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아니, 이모가 나한테 이런 자리를 내어준다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 떡하니 나타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목소리도 얼마나 좋은지 글쎄 고막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났다고나 할까요? 무엇보다 생긴 게 진짜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너무 진하게 생기지도 그렇다고 흐리멍텅한 인상도 아니고 눈가가 살짝 째지긴 했지만 야실야실한 게 매력 덩어리였어요. 한마디로 홀딱 같다 이거죠. 저에게 애프터 신청을 했고 저는 당연히 수락했고 뭐 그렇게 한 번 더 보고 두 번 더 보고 세 번 더 보고 자연스럽게 밥만 먹던 사이에서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손도 잡고 주말에도 만나 평일에도 만나 연애를 한 셈이죠. 선자리의 기본 전제가 뭔지 다들 아시잖아요. 결혼. 그 족쇄 같은 두 글자. 하지만 우리는 뭔가 선자리에서 조건을 딱 따져들고 이 정도면 평생 함께해도 되겠어. 그런 느낌보다는 정말 연애 결혼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서로에게 푹 빠져버렸고
주위는 온통 꽃밭으로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까지 느끼게 되었죠. 나이도 꽉 찼겠다. 서로 좋아 죽겠다. 결론은 뭐다? 바로 결혼이다. 양가에서는 골칫덩어리들 하루라도 빨리 해치워버리자는 마음으로 집 누가 해올래? 혼수 내가 해갈게. 예물 예단 어찌할래? 생략할까? 이 정도의 대화만 나누고는 바로 식장부터 잡아버렸습니다. 길일이라던데 하면서 운을 띄운 시모는 고작 3개월 남짓 남은 날짜를 들이밀었고 내 딸이 이러다 처녀 귀신 되는 거 아니냐 하던 우리 엄마는 당장 좋다고 하셨습니다. 혼전 임신도 아닌데 3개월 만에 결혼을 해버리니까 주위에서는 솔직하게 말해봐라. 애 가진 거 아니냐 닥달하고 진짜 피곤했네요. 청첩장도 돌릴 시간 없어서 막 하루에 서너 명씩 돌아가면서 만나서 전해주고 세상에 결혼이 이렇게 피곤한 일인지 꿈에도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행복할 줄만 알았던 시간에 금이 슬슬 가기 시작한 건 식장 예약까지 마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시부모랑 같이 밥을 먹었던 적이 없어서 한 끼 식사라도 같이 해야 하나 하던 시점에 시댁에서 밥을 먹자고 집으로 절 부르셨어요. 아무래도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고 하지만 처음으로 댁으로 방문해서 인사를 드리러 가는 자리니까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고 선물도 사들고 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손님이니까 하고 갔는데 혹시나 밥이라도 하라는 건 아닐까 싶어서 긴장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이미 밥상은 다 차려져 있는 상태였어요. 얼른 앉아서 밥 먹자 하는 시부의 말에 냉큼 밥상을 보는데 진짜 진수성찬이더라고요. 신이 나서 밥 숟가락을 들어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시모의 밥을 봤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한 수저도 들지 않고 계시길래 슬쩍 뭘 하시나 봤는데 내내 반찬이 비어가면 주방에 가서 반찬 더 내어놓고 물 떨어지면 물 떠다 드려 국그릇 바닥 보이면 국 채워드려 내내 수발을 들고 있더라고요. 시모가 시부와 남편에게요. 그 와중에 생선살까지 곱게 발라서 시부 숟가락 남편 숟가락 위에 착착 올려주시고요. 제가 밥 먹다가 그 광경을 보고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밥상의 모습인가 싶은 거예요. 결혼하면 혹시 내가 남편 생선살 일일이 발라줘야 하는 건가 고민에 빠져 있는데 속도 모르는 우리 남편은 나한테 밥 얼른 먹으라고 생선살 바르는 시모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길래 그냥 좋아서 하시는 일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제 속은 무척이나 시끄러웠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도망가야 된다. 아니다. 시모가 오바하는 거다. 일부러 시집살이 시키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아니다. 그러면 나한테 하라고 시켰겠지. 속에서 기다 아니다 여러 자아들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에는 신나게 먹다가 입맛 떨어져서 숟가락을 일찌감치 놨습니다. 남편이야 뭐 생선살은 시모가 발라주긴 했는데 알아서 잘 집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생선살 발라라 하고 시키진 않을 것 같다는 걸로 제 생각들은 마무리가 되었죠. 밥을 다 먹고 나서 배가 불러서 꼼짝없이 앉아있는데 시부가 저한테 쓱 묻더라고요. 과일 깎을래? 설거지 할래? 저는 그 말에 완전 바짝 얼어가지고 네? 네? 만 반복했어요. 제가 못 알아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아이고 내가 설거지 할게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제 반응을 살피시던 시부가 남편한테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려고 그러냐고 고추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또 한 번 놀랐죠. 예비 며느리 앞에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게 너무나도 가부장적으로 보이고 저희 집 정서와 맞지 않아 보였어요. 제가 약간 얼어서 싸늘한 표정으로 시부와 남편을 바라보고 있으니 시모가 중재한답시고 나서더라고요. 설거지야 이따가 새아가 가고 본인이 하면 된다면서 과일을 깎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이미 곱지 않은 시선으로 시댁을 바라보게 된 저는 그 말조차 저에게 눈치를 주기 위해 하신 말 같았습니다. 시부가 조용히 시모가 깎은 과일을 먹으면서 저한테 들으라는 식으로 궁시렁거리셨어요. 실력 좀 볼라 했더니 띵. 제가 그 말에 숨을 헉 하고 들이키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우리 집 귀한 손님한테 자꾸 뭘 시키려고 하는 거냐면서 시부한테 핀잔을 주더라고요. 시부도 남편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니까 더 잔소리는 못하고 조용히 과일만 드시다가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시모는 옆에서 시부 편 든답시고 이제 가족인데 무슨 손님 같은 소리를 하냐고 남편이 데려다 준다고 해서 시댁을 나왔는데 머릿속이 엄청나게 복잡했어요. 이 결혼 진짜 하는 게 맞나? 이제라도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위약금이 얼만지 계산을 때리고 있는데 남편이 선수를 치대요. 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머릿속 복잡한 거 다 보인다면서 어차피 결혼하면 분가할 거고 이런 일 절대로 안 시킨다고 저한테 약속을 걸더라고요. 제 속을 다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남편이 나서서 약속까지 걸어주니까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거짓말이 전부 진심으로 느껴지는 콩깍지에 씌여 있었거든요. 아무튼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 제가 준비해간 혼수들이 신혼집에 채워졌어요. 아무래도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으니 미리 같이 살아도 되겠다 싶긴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신혼집에서 회사를 출근하는 게 시간이 훨씬 절약돼서 미리 들어가 있기로 했어요. 신혼집도 시댁에서 해주셨는데 시부가 상견례 자리에서 떡하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집은 남자가 해가는 게 예로부터 정석이었다고요. 집은 해줄 테니 혼수나 꽉꽉 채우라고 하시기에 혼수도 새 걸로 싹 다 준비했죠. 물론 큰돈 나가긴 했지만 우리 집에 가구들이 싹 채워진 걸 보니까 마음이 벅차오르대요. 저는 결혼 전까지 자취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신혼집에 먼저 들어간다고 하니 엄마가 참 서운해하셨지만 그것도 잠시 이모가 들이닥쳐서 결혼하는데 자기는 뭐 안 해주냐고 땡깡을 쓰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친정집에 오는 날 딱 맞춰서 가방 하나 사달라고 찾아왔는지 명품백 하나 골라놨다고 쿨하게 계산해달라고 하는데 엄마랑 아빠가 노처녀 시집까지 보내는데 안 그래도 고마워서 뭐 하나 해주고 싶었다면서 선물해 주더라고요. 무려 400만 원짜리 가방을 떡하니. 이모는 신이 나서 결혼하고 잘 살으라고 덕담까지 뿌리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훌쩍 넘게 살면서 알게 된 친구들을 전부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내내 서 있느라 인사 다니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지만 그래도 든든한 반려자가 생긴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메이크업도 얼마나 잘 됐는지 신이 났죠. 친구들이랑 사진도 엄청나게 찍었고요. 신혼여행도 행복했어요, 정말. 창창한 우리 앞날을 그리며 서로에게 충실하기로 약속을 걸고 한국으로 돌아와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희 시모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던 분이거든요. 집에서 시부와 남편 뒷바라지한 걸 평생 업적이라 생각하면서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걸 저한테까지 요구하실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 회사는 언제 그만둘 거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회사를 그만둘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까 사직서 낼 생각 없다고 대꾸를 했죠. 그러니까 자고로 여자가 집안을 지켜야 기둥이 단단해지는 거라면서 집에서 내조나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 월급 꽤 많이 버는 능력 있는 직장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벌이 안 하면 애도 못 키운다고 대답하니까 시부가 버럭 화를 내시면서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차려주냐는 거예요. 그런 말 듣는데 괜히 깨갱하기 싫고 더 드세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불쑥 드는 거 있죠. 그래서 맞벌이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고 대답했더니 저를 확 째려보시는데 무섭더라고요. 시부가 저한테 자기 때는 그런 거 용납이 안 됐다면서 맞벌이 하는 집은 다 남편이 능력 없고 하찮아서 그런 거라 인식됐다고 우리 아들 잘났는데 왜 맞벌이 하냐?
시무를 본받아서 집에서 내조나 하라고 하시대요. 저는 그럴 맘 없어요. 하고 더 이상 대꾸 안 하고 밥이나 먹었습니다. 그 뒤로도 얼마나 일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하라고 잔소리를 해대시는지 오죽하면 남편한테 물어봤죠. 내가 진짜 그만두면 너 내가 벌어온 목까지 벌어올 수 있겠냐고요. 남편이 그냥 무시하래요. 맞벌이 하는 게 요즘 사상에 맞는 거 아니겠냐고. 물론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고요. 중간에 남편이 시댁에 뭐라 한마디 했는지 더 이상 저에게 내조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한 6개월 지나니까 남편이 바뀌더라고요. 처음 신혼 때는 청소며 분리수거며 빨래며 잘만 도와주던 남편이 점차 시간이 지나니까 집안일에서 손을 놓는 거예요. 설거지 안 하는 건 기본이고 먹은 그릇도 물에 담가놔야 때가 잘 벗겨지잖아요. 그것조차 안 하더라고요. 양말도 맨날 뒤집어서 벗어두질 않나. 세탁실에 세탁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에 넣어두는 게 귀찮아서 근처에 쓱 던져놓고 지가 쓴 수건도 잘 말려서 가져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눅눅하게 물냄새 나는 수건 아무데나 휙휙 던져놓고 이야기하는데 짜증이 막 솟구치네요. 거기다가 제가 간식을 좋아해서 과자를 많이 사다 놓는 편이거든요. 가끔 당 떨어질 때 한두 개씩 집어먹으면 그만큼 스트레스 풀리는 일도 없잖아요. 근데 남편 놈이 이거 먹어도 돼? 하는 소리도 없이 제가 사둔 간식을 죄다 뜯어 먹어놨더라고요. 그런 걸로 엄청나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살 때 여러 개 사두면 되잖아 하고 저는 여러 개 사뒀는데도 네가 다 처먹었잖아 하고요. 투닥투닥 하다 보니까 서로 기분 나쁜 티만 내고 말도 안 하게 되고 제가 집안일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자긴 평생 그런 거 안 해봤다고 바깥일만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돈 안 버나요? 저도 맞벌이 하면서 가게에 보탬이 되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지는 뭐가 잘났다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는지 그런 걸로 싸우다 보니까 정말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정이 뚝뚝 떨어지는 게 이제 와서 후회가 되더라고요. 신중하게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내 팔자를 내가 꼰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고 직장 동료들이랑 이야기를 해도 여자가 참아야지 뭐 하는 소리만 들리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얼굴 마주보는 시간도 줄어들고 감정의 골만 점차 깊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나 할 줄 몰라 이런 이야기만 하고 저는 제발 시키는 것 좀 하라고 잔소리하고요. 그러다가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인데요. 집을 왜 시댁에서 해줬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결혼하고 한 1년쯤 되었을 무렵에 저한테 갑자기 이사를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집도 24평으로 둘이 살기에 무척이나 넉넉한 집이었고 저희 회사랑 가까워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집이었거든요. 뜬금없이 남편 명의로 매매해주신 집을 굳이 팔고 이사를 가자고 하길래 저는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지금 집이 남편 회사랑은 거리가 꽤 있었어요. 남편 회사는 시댁이랑 가까웠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저희 회사랑은 1시간 정도 떨어지는 거리래요. 아침에 출퇴근 전쟁도 심하고 그리고 남편이 차를 끌고 다녔지 저는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을 했거든요. 제가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영업직인 남편이 차를 저한테 양보할 일도 없을 거고 출퇴근용 차를 사자니 유지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이사를 가야 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시댁에서 안 그래도 집에 와라 하면서 주말마다 불러대는 게 짜증났는데 그 근처로 이사를 가면 맨날 오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남편에게 최대한으로 제 의견을 말했죠. 지금 생활이 편하고 좋은데 굳이 그쪽으로 가야 할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남편이 그냥 그렇게 하자면 그런 줄 알고 따라오래요. 이미 집을 내놨다고 하면서요. 제가 완전 기겁을 해가지고 집을 이미 내놨다는 게 무슨 소리냐, 왜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했냐고 했죠.
이미 집을 보러 간 사람이 둘이나 있다는 겁니다. 글쎄, 이게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소린지 제가 기가 막혀서 허허 하고 있자 남편이 쐐기를 박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집에서 해준 내 명의의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자기는 출퇴근하기도 너무 멀어서 힘들고 엄마 밥 먹으면서 살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물론 회사 일이 바빠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일이 많긴 했지만 엄마 밥이 먹고 싶어서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자는 게 말인지 방구인지, 게다가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는 걸 생각하면 도무지 저를 위한 결정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죠. 그래서 죽어도 싫다, 못 나간다 하니까 부동산에서 집 보고 간 사람이 내일 계약하고 싶다고 다시 들리겠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미 일은 다 쳐놓고 저한테는 통보만 한 거죠. 이 남편이라는 놈이 심지어 시댁 근처에 이사를 갈 집으로 봐뒀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남편은 계속 내 명의의 집이니까 를 반복하시면서 저는 열이 머리 끝까지 뻗치니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너무 빡쳐서 남편 골프채를 들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일방적인 통보를 해놓고 지가 좋아하는 주말 예능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골프채를 휘둘러서 TV를 깨버렸어요. 진짜 콰직하는 소리랑 함께 화면이 산산조각이 나는데 손은 시원하더라고요. 남편은 완전 바짝 얼어서 저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웃겨서 웃어버렸습니다. 저의 한 방에 몇백만 원짜리 TV 화면이 이렇게 깨져버릴 수 있다니 참 쉽구나 싶어서요. 저한테 미친 것 같다고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제 손에 골프채가 있으니까 가까이는 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향해서 말해줬습니다. 네 집이라서 네 마음대로 한다며. 혼수 내가 해왔잖아. 나도 내가 사온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왜? 당해보니까 기분 나빠? 그러니까 차마 가까이 오진 못하고 화는 나니까 저한테 말로 막 퍼붓더라고요. 이렇게 폭력적인 여자인 줄 몰랐다면서 무서운 여자네 하면서 부들부들거렸어요. 저는 TV 쉬고 나니까 속이 너무 시원해서 그대로 방에 들어가 침대를 차지하고 잤습니다. 그렇게 그냥 이사까지 무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이미 집은 내놨고 시댁 근처 집에 계약까지 걸었다는데 어쩌겠어요.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채 1년도 살지 못한 집 아쉬움을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진짜 집을 살 때 어떻게 해서든지 지분을 얻어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제 천추의 한이었죠. 결국 시댁 근처로 이사간 저는 예상대로 시도 때도 없이 불려대는 시부모 때문에 탈모가 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둘 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거든요. 근데 저는 회사랑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 반 정도 된단 말이죠. 남편은 직장이 완전 코앞이 돼서 6시 반이면 이미 집에 도착하고도 남는 시간이고요. 그러면 저보다 1시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시댁에 가는 겁니다. 남편이 이유는 시모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서래요. 남편이 6시 반에 시댁에 가면 밥을 먹기 시작하고요. 저는 7시 반에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시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랑 시부모가 먹고 남은 반찬에 남은 밥 먹고 제가 뒷정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개 없는 반찬으로 밥 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지들이 처먹은 밥그릇까지 설거지하라고 하니까 제가 뿔이 안 나겠어요? 거기다가 제가 설거지하고 있는 동안 지들은 하하호호 웃으면서 과일을 먹고 있더라니까요. 한동안은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팔자에도 없는 야근을 일부러 자처해서 했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또 언제 일 그만두고 내조를 할 거냐면서 저한테 너네 회사에 일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냐고 궁시렁거리는데 진짜 듣기 싫었어요. 머리털을 하도 쥐어뜯어서 원형 탈모까지 왔고요.
제가 작정하고 늦게 퇴근을 해도 9시면 9시, 10시면 10시 저를 꼭 시댁에 부르는 겁니다. 뭐 라면이라도 끓여주랴? 하면서 설거지 더미로 저를 안내하고 시집 온 지 1년이 갓 넘었을 뿐인데 평생 없었던 주부 습진까지 생겨버렸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고무장갑 끼면 때가 안 진다고 고무장갑도 못 끼게 했거든요. 그날도 꾹꾹 참은 스트레스를 가득 안고 시댁에 가서 밥을 먹고 혼자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요. 속으로는 식기세척기라도 사다 놓을까 하면서 깊은 빡침을 억누르고 있었죠. 회사 일이 고된 시점이라 힘이 들어서 설거지 끝나자마자 남편한테 이제 집에 가서 쉬자고 했습니다. 혼자 가면 또 혼자 간다고 뒤통수에 대고 잔소리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몇 번 차라리 자고 가라고 붙잡기도 했는데 하루 이틀 자다 보면 합가하자고 할 것 같아서 그건 절대 싫다고 했죠. 가자고 하는데도 남편이 엉덩이를 바닥에서 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정색하고 가자니까 왜 자꾸 안 일어서냐고 시부모 앞에서 화를 냈더니 남편이 저를 힐끔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보고 싶은 예능이 있어서 그것만 보고 일어나자고 하는 거예요. 시부모도 슬슬 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생각을 했는지 남편한테 얼른 집에 가봐라 하면서 제 눈치를 살짝 보셨어요. 늘 식은 반찬에 설거지하고 앉아있으니 내심 눈치가 보이긴 하셨겠죠. 근데 시부모도 챈 눈치를 남편 놈은 하나도 못 챈 건지 이거만 하고 하면서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시모가 오죽하면 너네 집 가서 보라니까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를 쓱 보면서 비웃음 걸린 얼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고자질을 하는 사람처럼요. 우리 집에 TV 없어요. 마누라가 부셔버렸거든. 저는 진짜 남편이 미친놈인 줄 알았죠. 언젠가 시부모한테 고자질 하겠구나 하고 생각은 했는데 이런 타이밍에 이야기할 줄 몰랐습니다. 시모는 뭔가 걸렸구나 싶었는지 저를 보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떠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신이 나서 떠벌떠벌하는데 진짜 최근 들어 이렇게 신나게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여기로 이사 가자고 했더니 싫다면서 TV 보셨잖아. 이러는데 너무 많은 게 생략되어 있었죠. 그 말에 시부가 열이 받았는지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막 소리를 쳤습니다. 어디 옆에 내가 남편 기를 죽이려고 그런 무시무시한 짓을 저질러? 여자가 남자한테 그게 무슨 버릇이야? 성질머리가 그래서 어디 쓰겠어? 저는 어이가 진짜 가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고 스트레스도 최고치로 올랐겠다. 이판사판의 마음으로 들이박았죠. 자기가 해온 집이라고 자기 명의인데 왜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해온 혼수 제 마음대로 한 건데요. 안 그래도 매일 시댁에 와서 밥 먹으니까 저희 집 식탁도 쓸모없는 것 같아서 부셔버리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책상에서 밥 잘 먹거든요. 까지 덧붙이니까 남편은 기가 막히다는 얼굴을 하고 있고 시부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시모는 사색이 돼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입을 떡 벌리고 저를 보고 있었고요. 차라리 시댁 인간들이 저를 미친년 취급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른이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막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서 갈비 구워 먹게 건너오라 했지만 분명 저는 갈비만 굽다가 뼈에 붙은 양념만 먹고 집에 올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너나 가라고 나는 매운 떡볶이나 시켜 먹을란다 하고 배달 음식을 시키고 지방령처럼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우리 엄마가 부르잖아 하는 대로 듣는 척도 안 하고 떡볶이 먹었고요. 평일에도 집에 와서 저녁 먹으라 하며 부르시길래 설거지 저 다 시키시게요? 안 갈래요 하고 집에 와서 라면 먹었어요. 그러니까 시부모랑 남편이 어디 어른이 오라는데 안 오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참다 못해서 결국 아빠한테 SOS 요청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본때를 보여달라고 징징거렸더니 엄마는 저한테 아무리 그래도 사돈인데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는 씩씩거리면서 우리 귀한 딸을 이러면서 당장 내가 제대로 먹여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로 이번 주에 처가로 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는데 밥이나 먹자며 부르셨다고 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빠가 셰프시거든요. 꽤 유명한 양식 레스토랑 셰프인데 요리를 당연히 엄청 잘하신단 말이죠. 주말에 남편이랑 저랑 가니까 우리 집은 남자가 요리하는 집이라면서 남편 보고 주방 일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아빠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양파를 까기 시작하는데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더라고요. 진짜 제가 너무 웃기고 속 시원해서 대놓고 웃을 수는 없었지만 저도 눈물 참느라 힘들었네요. 아빠가 계속 남편 쉬지도 못하게 일 시키고 저는 누워서 TV만 봤네요. 밥 먹었을 때도 남편이 앉아있지 못하게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실컷 부려먹다가 고기를 한 입 드시고는 남편에게 한 소리 하셨어요. 우리 사위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갑다. 고기 맛이 질긴 걸 보니 요리할 줄도 모르네. 남편은 얼굴 새빨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크크거리고 밥 다 먹고 나서는 아빠가 남편한테 우리 집은 남자가 설거지하는 집이라고 앞치마까지 손수 메어주셨습니다. 남편은 당황했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장인 장모가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은 입이 삐죽 나왔지만 싫은 소리 하나 못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양식 셰프라고 하셨잖아요. 조리할 때 쓰시는 팬이 무쇠팬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보통 무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일부러 무쇠팬으로만 조리를 하신 건지 남편이 설거지하는데 진짜 낑낑거리면서 하더라고요. 소스 바짝 졸였지 버터 범벅이지.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철수세미 들고 박박 문질러 닦는데 아빠가 등 짝짝 때리면서 그걸로 닦으면 어떻게 하냐고 혼내셨어요. 코팅 다 벗겨지면 펜 쓸 수도 없다면서. 아빠가 등 짝짝 때리면서 그걸로 닦으면 어떻게 하냐고 혼내셨어요. 코팅 다 벗겨지면 펜 쓸 수도 없다면서 이 펜 50만 원이 넘는 건데 망가져서 어떻게 할 거냐고 막 혼내셨죠. 결국 남편 용돈으로 아빠한테 무쇠펜 새 거 하나 사드렸어요. 그 뒤로도 토요일에 시댁에서 부르면 일요일은 친정에서 부르는 식으로 제가 당한 만큼 복수를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다짜고짜 주말에 불러서 아빠가 남편한테 자네 팔에 힘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무쇠펜 들고 집에서 요리를 하려면 팔 힘이 세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어리둥절해 하니까 팔굽혀펴기 해보라며 몇 개나 하나 보자고 하시더니 플랭크는 몇 분 하냐고 대결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평소에도 요리할 때 팔힘 키워야 한다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거든요. 항상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고 밖에 나가 술이나 마시는 남편이 아빠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엄마도 처음에는 말리려고 하다가도 시댁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남편을 지켜보더라고요. 팔굽혀펴기 10개도 못하니까 그래서 어디 남자 구실은 하겠냐고 괜히 면박도 주시고요. 아빠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 팔힘도 세지니까 집에 가서 집안일 하라고 잔소리 하셨죠. 저는 너무너무 속이 시원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치 상황이 한 달이 넘어가고 두 달이 가까워지니까 남편이 저한테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 가봐야 좋은 이야기 못 듣고 내내 집안일만 돕다가 오니까 가기 싫은 거겠죠. 아빠가 어김없이 주말에 오라고 하니까 전화 끊자마자 저한테 버럭 성질을 부리는 게 아니겠어요? 야,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엄마 아빠가 너 시집살이 좀 시켰다고 나한테 똑같이 해야 돼? 그래도 눈치는 있는지 이게 우리 부모님이 사위 당해보라고 하는 짓인 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떻게 똑같이 하려고 드냐면서 소름이 돋는다고 막 궁시렁거리는데 이게 소름까지 돋을 일인가요? 지는 고작 한 달 넘게 당했지만 저는 벌써 몇 개월째 이 생활을 했는데 말이죠. 하도 못한다, 이번만 빠지자 난리를 치길래 아빠한테 제가 연락해서 이번 주에는 못 갈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친정은 못 가고 미리 약속했던 시댁만 가기로 했죠. 어차피 저야 철면피 깔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눈치 없는 척 할 예정이라 괜찮았어요. 시댁에 가서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면서 내내 소파에 드러누워 TV만 봤습니다. 아들이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건지 시부모님도 저한테 막 이것저것 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치 볼 줄 알았으면 진작에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제가 너무 멍청하게 굴었나 싶고요. 설거지가 막 쌓여 있는데 저한테 하란 소리는 못하고 제 눈치 보면서 어떻게 시킬까 고민하는 시모를 보고 저는 얄밉게 커피 사러 간다고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나서니까 시모도 시부도 어이없어 하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지만 제가 왜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야 하나요? 막말로 저도 며느리지 여기 일하러 온 가정부가 아니잖아요. 신이 나서 커피를 사러 갔죠. 그래도 제 것만 사오기는 좀 눈치 보여서 시부모 거랑 남편 거랑 다 사들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약간 소란스럽더라고요. 시모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남편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집에 온 걸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조용히 들어가서 귓동냥을 했죠. 그래서 그걸 다 날렸어? 아이고 이 화상아 어쩌면 좋냐? 뭐를 날렸다는 건지 약간 느낌이 쎄하게 오는 거예요. 느낌상 딱 봐도 돈을 잃은 분위기인데 남편이나 저나 벌어오는 돈 다 오픈하고 적금 생활비 공용돈으로 쓰고 개인 돈은 용돈 딱 50만 원으로 생활하거든요. 근데 남편 주머니 사정 뻔히 알고 있는데 무슨 돈을 날렸다는 거지 싶어서 제가 뜬금없이 물어봤죠. 뭐를 날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온 줄 몰랐는지 시부모도 남편도 귀신이라도 본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남편 옆구리 팍팍 찌르면서 뭔데 나도 알려줘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은근슬쩍 얼버무리려 하길래 승질이 나서 큰 소리로 뭘 날렸는데 하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시부가 저한테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야, 또 어디서 큰 소리냐? 화통 삶아 먹었냐 하면서 화를 내시니까 더 수상한 거 있죠. 딱 봐도 시댁 식구들끼리 나한테 뭘 숨기고 있어서 이런 날선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남편한테 완전 정색하고 지금 바로 말하라고 너 나한테 뭐 숨기고 있냐 했어요. 분위기가 가라앉고 제가 강경하게 말하라고 하니까 시모가 우물쭈물하면서 아유 얘 주식했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식? 난생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 몰래 주식을 하겠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느라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자 시부가 괜히 찔렸는데 막 주절주절 하더라고요. 남자가 살면서 실패도 해보고 그러는 거지. 주식으로 2억 날렸으면 얼마 안 잃은 거다. 저는 제 귀가 진심으로 잘못된 건 줄 알았습니다. 2억? 2억이나 주식을 했다고요? 하니 그제서야 모든 걸 실토하기 시작하는데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시댁 근처로 이사를 온 거였잖아요. 그 시세 차익이 딱 2억이었대요. 그래서 주위 이야기를 듣고 홀라당 2억을 주식에 쏟아부었는데 그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된 겁니다. 2억을 공중분해시킨 거죠,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바로 남편한테 화를 냈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 야, 나한테 말이라도 하고 있어야지. 어디 남편한테 야야거리냐. 이래서 바깥일하는 여자들은 드세서 안 돼. 시끄러우니까 너네 집으로 가라. 당장 나가. 저와 남편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2차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요목조목 따지고 드니까 지도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해준 집이고 내가 팔아서 시세 차익 난 건데 그럼 내 돈 아니냐? 내가 내 돈 가지고 주식했다 이런 거고 넌 애초에 그 돈 있는 것도 몰랐잖아. 그냥 아직까지 모르는 걸로 해. 야, 부부가 됐는데 공동재산이지. 그게 어떻게 다 네 거야? 그리고 주식으로 날려먹어? 애초에 오늘 엿듣지만 않았어도 몰랐을 거 아냐. 네가 들어놓고 왜 나한테 따지고 그래? 저는 그 말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TV를 부셨던 남편 골프채를 창고에서 들고 왔어요. 제가 골프채를 들고 오니 남편이 흠칫 놀라더라고요. 부부 재산 앞에서 네 거 내 거 따지기 시작했으니까 저도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접시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에어컨, 모조리 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골프채가 휘어지긴 했지만 어차피 제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집 침대랑 소파가 가죽이거든요. 주방에서 가위를 가지고 나와서 푹푹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내장재 솜이 다 튀어나오고서야 멈췄더니 남편이 미친 거 아니냐면서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더러워서 너랑 더 이상은 못 살겠다. 이혼하자. 어차피 혼수야 제가 다 찢어버렸고 집이야 지 집이라고 하는데 저는 몸만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친정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고 달려오셨죠. 집 꼬라지를 보더니 아빠가 남편 짓이냐고 물어보길래 아니라고 제가 다 한 거라고 하니까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누구 닮았는지 아주 잘했다고 속 시원하겠다고요. 당연한 수순으로 저는 친정에 갔고 별거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혼은 합의 이혼으로 진행됐지만 변호사를 찾아가서 재산 분할에 대해 물어보니 제가 1년 6개월 살면서 재산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집값의 30%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 분할 소송에 들어갔죠. 약간 꽁돈 생긴 기분이라 좋더라고요. 당연히 혼수값 이상으로 채워졌네요. 그 뒤에 서류까지 모두 처리되고 저는 완벽한 돌싱녀가 되었습니다. 친정에서 일 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눈치 안 보고 다 할 수 있으니 너무나도 행복하네요. 지난 명절에 친척들 다 저희 집 와서 제 이야기 듣고 싶어서 근질근질해 하시는데 이모는 안 오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친척들이 모두 이모한테 어떻게 조카한테 그런 집안 인간을 소개시켜주냐고 한 소리 하셨대요. 양심 있으면 가방도 돌려주라 해서 그 가방 뺏길까봐 찾아오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눈에 가시 갔던 인간들 다 치우고 나니 요즘 아주 살만 납니다. 끙끙 앓았던 사랑니를 확 뽑아버린 기분이랄까요? 저는 이 기분 영원히 만끽하면서 시원하게 남은 인생 즐길 겁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고마워요.